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 비용,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은 근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생이 뭐예요? 근린생활시설. 기본적으로 있는 상가는 다 근린생활시설인 것이고, 우리가 이걸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로 바꾸기 위해선 먼저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용도를 뭘로? 노유자 시설로요. 즉, 그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건축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건축사가 이러이러한 구조로 이러이러한 자재를 사용해서 소방법과 노인복지법, 무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법 등 건축법 등등을 맞춰서 노유자 시설에 맞게끔 이렇게 공사하겠다라고 건축가에 제출하면 건축가에서 그게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그래 너네 이렇게 공사해 라고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시작하는 게 바로 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인허가 공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요. 자, 왜냐? 한번 요소를 볼까요? 저 같은 경우 많은 영상에서도 저희 고객들한테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려면 평당 150만원 생각하셔야 되고 요양원은 평당 180만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 정도 수준이 바로 이 정도 인테리어 수준입니다. 이 정도, 이건 지금 저희 효벤트의 시그니처 디자인 스타일이지만 이 정도 인테리어는 사실 흔치 않아요. 주간보나 요양원을 할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저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덜 예쁘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는 그나마 평균 이상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내가 만약에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인테리어 골드 이렇게 골드 포인트나 예쁜 조명, 액자 몰딩도 이런 포인트 들어간 거, 핸드레일도 완전 골드 스틸 파이프로 된 거 이런 것들은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냥 평범하게 가고 싶어. 그럼 평당 120에도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 보호자가 내는 돈은 어떻다? 똑같습니다. 예쁘고 크고 좋은 시설이든 작고 후지고 오래된 시설이든 보호자가 이용할 때는 내는 돈이 똑같아요. 그럼 내가 보호자면 어쩌겠어요? 당연히 더 쾌적하고 좋아 보이고 깔끔한 곳으로 내 부모를 모시겠죠? 자, 그렇게 저급 비용으로 저급으로 해서 차려놓으면은 결국은 입소자 다 뺏기고 입소자도 잘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시작 자체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리해서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것만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꽤나 유행하던 게 바로 뭐예요? 템바보드라고 하죠? 이렇게 하단에, 저희가 지금 화면상 잘 안 보이지만 블루예요. 이렇게 파란색 템바보드인데, 자, 이거 보면 스티커 보이세요? 자, 여기 스티커가 방염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트지로 전부 다 깔끔하게 화이트로 싹 해놓은 거예요. 이 시트지도 중간중간 뜬금없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옥의 팁처럼. 방염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노유자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나무로 된 자재나 아니면 이런 벽에 붙이는 시트지 같은 건 전부 다 방염 소재여야만 합니다. 이게 뭐냐? 똑같은 자재, 똑같이 생긴 자재인데 자재 비용이 1.3배에서 1.5배 정도 비싸요. 당연히 일반적인 식당이나 간단한 카페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 노이자 시설이 훨씬 더 비싸겠죠, 여러분. 그리고 바닥도 보세요. 지금 데코 타일이에요, 일반적인. 이거를 폴리싱 타일 같은 돌 타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헤링본 스타일로 하는 데코 타일과 일반 모양으로 까는 데코 타일은 또 시공비가 1.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걸 하고 포인트를 뭔가 주려고 하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이번에 임대한 이 공간만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우린 노유자 시설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건물 전체에 내가 3층이면 3층을 했어도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 있는 지하층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 3층의 앞에 공용 복도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설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입구에 있는 점자 블럭 아십니까? 요 노란 거.
점자 블록, 계단 앞에, 입구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화장실 앞에 다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점자 블록 하나까지도 다 우리 층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 그 다음에 1층, 우리 층 다 해야 돼요. 보통 수십 개 들어가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그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게 잘 돼 있는 상가 대신에 뭐가 어떻겠어요? 임대료가 비싸겠죠. 새 상가니까. 그쵸? 저런 거 안 돼 있는 상가들은 내가 다른 층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모든 비용과 그 다음에 건축사가 용도 변경하는 비용까지도 포함된 게 평당 150, 평당 180이란 얘기예요. 자, 그냥 건축사한테 딸랑 나 용도 변경 좀 해주세요 라면 기본이 500부터 해요. 또 평수에 따라서 수천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그런 건축사 따로, 인테리어 시공자 따로 이렇게 했다가는 책임 소재가 없어져요. 그리고 비용도 더 비싸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건축사는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벽부터 저 벽까지 다 장애인 핸드레일을 하겠다라고 표시하고 그 나머지 공간에 있는 벽들도 다 장애인 핸드레일을 하겠다라고 도면에 법대로 넣겠죠. 시공자는, 인테리어 업자는 그 도면 보고 그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여기까지 핸드레일 넣는 데만 해도 수십만 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시설 한번 보세요. 저쪽 창가 아래 같은 것부터 저기까지는 다 핸드레일이 없어요. 왜냐? 여기까지도 없어요. 왜겠어요? 애초에 미리 어르신들 개인 락카가 들어갈 자리, 가구가 들어갈 자리, 운동기구가 들어갈 자리까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은 도면에서 애초에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부분은 핸드레일을 넣느니 공사하다 남는 자재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죠. 돈을 아끼는 거예요. 자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식으로 건축사 따로, 인테리어 업자 따로 안 가고 같이 가면, 한 회사가 다 하면 이렇게 아끼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실내에 만든 화장실이에요. 간혹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3층이면 3층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데 안에다 또 만들어야 되나요? 무조건 전용 부분에 있어야 돼요. 화장실, 목욕실, 주방 다 전용 부분에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화장실을 이렇게 밋밋한 바닥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만들면은 오수배관, 하수배관 다 깔고 그 위에 방수층을 이렇게 높이죠. 그럼 최소 10cm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화장실 바닥과 바깥에 거실 바닥에 뭐가 달라져요? 높이차가 생겨요. 단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법으로 그 단차가 생기는 만큼 비례한 경사로를 입구에 만들게 돼 있어요. 이 경사로 폭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기 화장실 점자 표지의 높이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2cm만 어긋나도 허가 안 내주고 빠꿉니다. 다시 설치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경사로 옆에 이 핸드레일도 30cm까지는 평으로 하고 앞에는 구부러지고 30cm 이후부터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점자도 스티커도 붙인 게 45도 바깥쪽 각도에 점자가 가게 돼 있고 이런 정말 세세한 복잡한 거를 안 지켜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다 지켜야 되고 실제 현장 나와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는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노유자이설을 많이 해본 사람, 기왕이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곳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리면, 자, 법으로는 간단히 이 높이가 예를 들어 10cm라고 쳐요. 자, 여기 바닥을 방수 치는 바람에 바깥 바닥하고 안에 바닥 높이가 10cm가 났어. 그럼 법으로는 12분의 1, 그냥 곱하기 1.2 하면 그 길이가 돼요. 1.2m짜리 경사를 뽑으라는 거야. 이게 20cm 차이가 나면 2.4m짜리 경사로가 생기겠죠. 뜬금없이. 그러면 이 공간 다 죽는 거잖아요. 자, 그걸 완화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짧게 해도 통과되게끔 하는 그런 8분의 1로 그렇게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걸 모르면 그냥 넘어가죠. 건축사라고 그런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건축사 때 이러한 법이 있으니 완화 조건으로 신청해서 경사로를 최소화하자 라고 하는 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공사비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노유자시설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여러분, 수익이 어떤지 또 소득세도 없고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는 이미 다 들어서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돈도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80에서 100평짜리 전용 임대를 했다고 칩시다.
임대 보증금은 천차만별이니까 빼놓고, 그럼 과연 내가 80에서 100평, 즉 30에서 40인 정도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얼마를 들고 있어야 되느냐? 최소 2억 5천. 당장 쓸 수 있는 돈 2억 5천은 있어야 돼요. 공사하고 용도 변경하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간판도 달아야 되고, 필요하면 냉난방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자재. 자, 집기류는 공사비하고 별개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간판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평당 150에 뭐 냉난방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저런 냉난방기 80평에 2대 놓는데 저 80평짜리 하나 놓는 것만 600만 원 들어가요, 여러분. 한 대 가지고 택도 없죠? 2대 집어넣으면 1000만 원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무슨 저게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들어가겠어요. 간판도 보통 3, 400 이상 해요. 간판하고 이런 가구, 냉난방, 가전제품 다 별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완벽히 갖춰야만 하잖아요. 업소용 냉장고만 해도 200만 원 돈이고, 이런 조리도구, 가스, 화구, 환풍시설 다 해놔야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내가 직접 외주에다가 음식을 다 만들어진 걸 들어온다 해도 허가받을 땐 조리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직접 조리를 안 해도. 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하는데 1억 5천 정도 있어야 되고, 기자재 사는데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고, 남는 돈 5천은 어디에 쓴다? 다 완벽히 허가받아 놓고, 운영비. 처음부터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죠. 적어도 입소자가 16명은 이상은 생겨야 적자 구조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까지는 인건비, 관리비, 월세, 공과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무조건 쓰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5천 정도는. 그래서 내가 80에서 100평 정도에서 돈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지금 수중에 2억 5천이 없어. 그럼 시작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시작 안 하셔야 돼요. 한 2억 있는데 어떻게 좀 싸게 해서 해볼까라고 시작했다가 망합니다. 자, 운영비가 나중에 바닥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인테리어 업자들이 나는 평당 뭐 120, 100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것 추가, 저것 추가, 이거 허가에 이거 필요하다는데요, 추가, 이러면서 막 돈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살려달라고. 그런 거 손 안 댑니다. 남이 공사해 놔서 어그러진 거를 제가 딱 한 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주 골치 아팠어요. 정말 남이 공사하다 썩된 건 손 안 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자금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하시면 안 되고, 주간보호는 평당 150, 요양원은 평당 180 정도의 인허가 완료 공사 비용이 들어간다.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라 건축사 비용 플러스 인허가 공사 비용까지 다 해서 평균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 감안하고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런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게 무슨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 차리는 것보다 비싼 것은 소방시설과 이런 자재 하나까지도 다 방염 방화용 자재를 써야 되고 하는 등등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한 상가는 상가가 좀 새 거라서 스프링클러도 다 깨끗하게 다 돼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건 손 안 대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노이즈에서는 조기 반응형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도 다 교체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벽체가 쓰면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을 맞춰서 천장 안에서부터 그 간격을 맞춰서 다시 안에 배관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하면서 다 작업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라는 없어요. 이건 허가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법 조건에 맞춰 놓고 그 안에서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창업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중이 떠중이 건축사 따로, 뭐 인테리어 업자 따로 돈 아껴보겠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훨씬 더 돈도 많이 들고 허가가 안 나는 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없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